자, 김록호 연구위원 어서 오시고요. 어서 오세요. 네, 어떻게 할 거요? 어떻게 된 거고 어떻게 할 거요? 그러게요. 저희가 좀 국내 업체들이 유독 약하네요. 네. 그거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댓글에 이런 것도 있어갖고 우리가 1년 반 전에 스카이닉스가 20만 원이었잖아요. 그때 벌어들이는 이익하고 네. 지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주식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때 20만 원이고 지금 뭐 130만 원인데 뭐 1년 전에 20만 원이었다는데 그 이익의 기업의 사이즈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한번 비교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만. 네. 글쎄요. 뭐 과거에 저희가 한 AI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2000년에서부터 뭐 2023년까지 한번 봐볼까요? 20년 넘게 동안 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 두께가 한 3, 40조 레벨대였습니다. 영업이익이. 네, 연간 영업이익. 네. 네. 근데 지금은 얼마 전에 실적 발표 끝난 2분기가 60조 원이었고요. 네.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270조, 내년이 한 300 중후반, 370조 내외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 영업이익의 두께가 거의 뭐 8배에서 10배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 그러면 주가도 10배쯤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업이익의 두께 대비 시가총액이 형성이 된다면 네. 그렇게 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죠. 네. 그 하이닉스가 2년 뭐 3년 전에 얼마였어요? 10만 원 뭐 이랬잖아. 그럼 80만 원, 100만 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이제 저점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그 원래 연간으로 찍었었던 최대 영업이익이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최대 영업이익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 레벨이.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찍었었던 최대 시가총액 레벨이 대략 뭐 200조 내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30조에서 40조 정도의 연간 최대 영업이익을 내는 구간에서 시가총액 최대치가 200조 내외 정도였었으니까 기업의 사이즈가 그렇죠. 2,000조는 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작년부터 우리가 주창하는 거죠. 적어도 1,500조에서 2,000조 사이 정도에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영업이익의 두께로만 보면. 근데 다만 그럼 왜 그쪽에서 안착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느냐. 결국은 이 메모리의 업황이 시클리컬 산업이고 네. 지금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한 두께가 2년 후, 3년 후에도 실제로 이 정도의 이익이 나올 거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요 짧게 한 1년 정도를 돌이켜 보시죠. 짧게 1년 정도 돌이켜 봤을 때 저희가 작년 여름에 봤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올해 및 내년 영업이익 두께 불과 합산으로 100조 조금 넘는 수준으로밖에 못 봤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9월 들어서 엄청난 메모리 가격 상승이 동반되고 그러면서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향 조정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한 6월 초 정도까지 보면은 내년 합산 영업이익이 거의 1,000조 원대까지도 상향 조정이 되었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10배 정도 상향 조정이 됐고 주가도 꽤 많은 폭의 주가 상승이 일어났었고요. 근데 6월 중순 이후로 보면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상향 조정을 멈추고 정체 및 일부 하향 조정도 진행이 됐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리뷰 자료를 쓰면서 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해 내년 각각 한 6, 7% 정도 하향 조정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주가 하락은 여러 가지 뭐 센티멘트가 무너졌다. 이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그렇고 고점 대비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추정치 하향도 동반되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추정치가 하향이 이제 막 시작한 거잖아요. 네. 지난 8, 9월 이후로 8개월, 9개월 동안 주구장창 상향 조정되어 왔었던 추정치가 이제 정체 및 하향하기 시작했으니 그럼 이제 추정치의 방향이 좀 바뀐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추정치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 그래야 되나? 가시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주가는 그걸 반영해서 이제 끝났다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280만 원, 90만 원에서 계속 고잉을 외쳤던 이유는 그게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었고 계속해서 앞단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300만 원, 400만 원 간 그 언저리에서 뭐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바이콜이 매우 유효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정치가 이제 하향 추정하는 데가 생겼잖아요.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그 추정치가 내려갈 거냐 아니면 유지될 거냐 아니면 오히려 오를 거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LTA다 아니면 구조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이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 것이며 그것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떠나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 김노커 의원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보는 가장 근거가 뭐가 있죠? 일단은 현재 주가 레벨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다운 사이클로 들어갔고 과거 다운 사이클로 들어갔을 때 거의 적자 전환까지 하는 그런 정도의 주가 하락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폭으로만 보면 거의 다운 사이클이 진입했다. 심지어 적자 전환까지 했다라는 것들을 반영한 주가 레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실하게 주가가 지지가 될 거다라는 기본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오를 거냐, 어떻게 다시 회복할 거냐가 이제 관건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추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추정치가 이제 하향하면서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향 조정이 멈추거나 아니면 되려 상향 조정이 된다면 분명히 다시 생각이 또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당장 단기 실적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3분기, 4분기 실적을 과연 우리가 현재 추정해 놓은 것 대비 상향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회복 탄력도가 달라지겠죠. 거기서 이제 되게 민감한 질문인데 지금 컨센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슬슬. 그런데 어쨌든 2분기 때보다는 높고 그런데 가장 더 중요한 건 HBM인 것 같아요. HBM의 이익이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보면 레거시 D램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우려감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까? 하반기에. HBM 관련해서는요. 하반기 때 우리가 원래 추정해 놓은 것 대비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HBM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9월 10월쯤에 연간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픽스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상반기 대비 하반기로 놓고 봤을 때는 HBM4가 저희가 출시가 딜레이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 출하가 되고 있고 이제 베라루빈이 나오면서 HBM4 물량이 확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HBM 내에서 일정 부분 믹스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HBM 블렌디드 ASP가 오를 수는 있지만 네. 이거는 저희 추정치의 일정 부분 다 이미 녹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하반기에서는 HBM 계약 가격이 번수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HBM은 오히려 내년에 이제 변수를 줄 수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계약 가격이 작년 10월쯤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년 계약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협상 중이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셋업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추정치를 우리가 상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중요할 거고요. 하반기로만 놓고 보면 HBM보다는 결국 일반 D램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아마 3분기 D램 가격을 10%에서 15% 정도 전분기 대비 상승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단 쪽인 15% 가깝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상향 조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꽤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2분기 같은 경우가 저희가 D램 가격 상승폭이 생각보다 적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를 전망했었는데 실제로는 30%밖에 못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일부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장기 공급 계약 중에 약간 계약 가격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게 셋업이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줬던 그게 거거든요. 공개는 안 됐잖아요. 공개는 안 됐죠. 네. 근데 이제 뭐 추정상. 여러 가지 채널 체크를 통해서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세부 모델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쉽게 이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장기 공급 계약에서 조금 낮게 셋업된 가격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3, 4분기 전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2분기를 기반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오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장기 공급 계약에 묶여 있는 것들은 뭐 한 개 분기, 두 개 분기 만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추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추정치가 상회하기에는 그만큼 제약 조건들이 많은 거예요. 네. 묶여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치를 상회할 수 있는 가격이 셋업이 된다면 저희의 실적 전망치는 상향이 돼야 되는 거고 그 가능성을 저는 나름 높게 보고 있다. 아하. 다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그런 룸이 많다. 더 크다. 예. 110조 얘기하던데요. 뭐, 3분기? 저희도 그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분기 100조. 삼성전자가 더 룸이 크다. 네, 가격 상향이 일어났을 때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장기 공급 계약 비중도 현재 시점에서 더 높고 그리고 추정컨대 일부 장기 공급 계약 가격이 조금은 낮은 거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좀 더 하락폭이 좀 크고 오를 때는 좀 더 모르고 이런 게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미 다 가격에 반영되고 있고 근데 이제 본 게임은 HBM의 1년마다 계약이 재산정될 때 내년도에 SK하이닉스의 업사이드를 좀 본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보고서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전자도 이제 마찬가지긴 하죠. 예. 삼성전자도 HBM이 이제 매출 비중이 꽤 이제 치고 올라와요. 네. 예. 물론 여전히 일반 캐파 대비 HBM 캐파가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HBM의 비중 자체는 하이닉스가 더 높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계약 가격이 셋업됐을 때 HBM 기준으로는 하이닉스가 업사이드가 더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네. 혹시 굉장히 지금 이제 빠르게 그 공장을 막 짓고 하는 것이 막 여기저기서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주가에 혹시 악영향인가요? 이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다운 사이클의 시작은 공급 늘어나는 거. 공급 증가로부터 이제 비롯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케줄 상으로만 놓고 보면 단기간에 오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증가분이 정말 빨라야 하이닉스 기준으로 내년 연말쯤 그리고 마이크론이 상반기 안에 삼성전자가 3분기 즈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하이닉스 혼자 증설을 했다고 해서 이게 쇼티지가 완화되기는 좀 쉽지 않고요. 네. 결국은 이 모든 새 업체 모두가 실제로 공급이 늘어나는 시점, 그 시점부터는 쇼티지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는데 그 시점은 28년 하반기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혹시라도 이제 주가에 그쪽에 밸류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굉장히 지금 빠르게 공장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공급 증가의 맞습니다. 사이클이 좀 빨리 오는 건가? 맞습니다. 그게 혹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나 이제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줄 수 있는 충분한 요인입니다. 네.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이제 공급 초과에 의해서 여기까지 내레이션이 왔는데 그게 풀리면 어떻게 되냐 리와인딩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데 근데 또 이렇잖아요. 혹자는 이런 얘기도 저한테 하더라고요. CEO가 꼭 물론 CEO의 여러 가지의 KPI 중에 주가 부양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산업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증설해서 과거처럼 고점 찍고 주가 내려갈 거면 증설 도대체 왜 하냐? 증설을 안 해야지. 증설 도대체 왜 하냐? 이게 원론적인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증설 때문에 항상 사이클의 고점이었고 증설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데 증설을 도대체 왜 하냐? 여러 가지 그런 원론적인 질문도 있거든요. 증설은 나중에 픽업 바이 큐에 더 큰 시장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나레이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고객들의 요청 이런 것들도 당연히 쇄도하는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턱대고 증설하지는 않습니다. 이 고객의 어떤 수요, 주문량 이런 것들을 장기로 봤을 때 충분히 이런 것들이 메이크업 될 수 있는 우리가 이만큼 공급을 늘리더라도 충분히 수요와 공급 간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거다라고 나름 이제 열심히 전망을 하고 당연히 계획하에 이제 증설이 되는 건데요. 근데 항상 시차라는 게 생기거든요. 시차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아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공급 부족 구간에 흔히 얘기하는 더블 부킹, 네. 오버 부킹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되는 상황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 수요를 기반으로 증설을 하면 아무래도 약간 증설 규모가 조금 커지는 부분들이 있어 왔고 그게 이제 증설이 한번 진행되면 저희가 가동률을 거의 풀로 돌려야 되는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서 진행되고 네. 그리고 결국은 수요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음. 특정 시점엔 다시 수요가 공급이 다시 맞아 떨어지고 이게 이제 반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증설은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디램 영업이익률 80% 육박, 낸드 영업이익률 70% 육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공급을 여기서 늘리지 않으면 그럼 고객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그쵸. 우리가 증설 안 하면 AI도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여기서 증설 안 하면 그냥 AI 수요 여기서 막힌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증설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럼 정리해 보면 최근에 이제 그런 우려감이 있지만 이거는 산업의 성장 스토리에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오버부킹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증설했다면 약간의 진통과 자궁이 있을 건데 그게 주가 시장의 워낙 변동성과 민감도가 크니까 꽤 크게 하락할 수 있고 가장 원론적으로 지금 내년 이익에 대해서 내후년 이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장의 의구심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영업이익이라든지 마켓 사이즈가 크게 본다. 그렇죠. 네. 반도체는 지금도 사야 할 종목들이에요? 단기간에 주가가 막 다시 전고점을 회복한다거나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네. 해요. 다만 저희가 지금 이 추정하고 있는 이 숫자 이런 것들이 저는 가시성이 나름 확보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현재 주가 대비 회복할 수 있는 전고점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펀더멘탈은 이미 갖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주가라는 게 펀더멘털로만 설명은 안 되잖아요. 네네네. 예, 투자 심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구간에서 현재는 뭐 코스닥이 최근에 좀 강하고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전자닉스보다는 좀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니즈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매물대가 한번 소화가 돼야죠. 음. 예, 그리고 그 기간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예.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애널리스트한테 이런 기본적인 질문하는 게 살짝 실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모든 게 다 운치라고 운으로서 모든 게 다 작용하죠. 그리고 주가는 다양한 복합체죠. 매크로 변수, 수급, 펀더멘탈 등등. 결국 주가는 펀더멘탈 이익에 수렴합니까? 당연히 수렴하죠. 당연히 수렴하죠. 답을 한번 드리려고. 아, 네. 수렴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주식 시장이 그 펀더멘탈에 수렴해 왔기 때문에 예, 지금의 뭐 미국 주식 시장, 우리나라 주식 시장 이런 것들이 존재해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따박따박 잘 버는 회사가 있어요. 알차게. 네, 근데 성장성은 없는 회사예요. 네, 그 회사 주가는 아주 바닥을 맨날 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주식을 사서 내가 앞으로 오를 것 같지가 않으면 3만 원짜리 주식을 사서 3만 5천 원이 될 기대가 전혀 없어. 5만 원 될 기대 자체가 없어. 그냥 3만 원이야 얘는. 왜냐면 늘 따박따박 버는 돈만 버니까. 이 회사 주식이 채권이야 채권. 그럼 뭐 저 뭡니까 그 주주 한원 위해서 무슨 배당. 이거를 배당이라도 많이 줘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것도 없어. 그럼 이 회사 주식에 내가 돈을 넣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회사는 따박따박 돈을 버는 펀더멘탈이 튼튼한 회사지만 그 회사 주식을 아무도 안 사겠죠 잘. 그렇죠. 그럼 그 회사 주가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펀더멘탈이랑 다르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이 뭐 지속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구간과 이게 성장성과 동반되느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식은 결국 미래 가치를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성장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의 돈을 버는 회사니까 그냥 여기서 주가가 유지돼야 돼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 회사가 거기서 성장성이 없으면 어쨌든 주식시장은 저희가 주식시장 안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업종, 모든 종목들 중에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난 이 종목이 더 성장성이 있을 그렇겠죠. 것 같아.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종목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반도체가 상대평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엄청 뭐 펀더멘탈리 불리하냐?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상대평가 기준으로도 네. 충분히 매력적이다. 제가 그래서 이제 상대평가를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할 테니까 그래서 펀더멘털의 그 귀결이 된다는 게 그럴까? 왜냐면 이제 시장이 어떨 때는 진짜 미친 종목들에 막 가기도 하고 또 정말 성장성이 좋은데 아니면 뭐 돈 잘 벌 것 같은데 꿈이 그려지는 곳 하여튼 뭐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펀더멘탈이라는 건 어쨌든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잘 버는 회사와 주가가 일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나 싶어갖고, 그러니까 잘 벌 것 같을 때는 약간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냥 잘 번다는 것과 주가가 잘 간다는 거는 그게 일치를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지 잘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이제 기울기 함수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보다 더 많이 버는 거에 대한 주가가 반응하는 것이 지금하고 동일하게 버는 것에 대한 것은 어디서요? 주가는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보시면 결국은 우상향하는 게 맞죠.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보시면 그러니까 긴 삼성전자의 뭐 10년 전 시가총액, 지금 시가총액, 벌어들이는 이익의 두께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감소하는 해도 있었고 그랬지만 결국 10년, 15년을 돌이켜 보면 이익은 증가해 왔고 네. 시가총액도 그에 준하게 올라왔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네. 성장성도 성장성이지만 결국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관점 안에서 놓고 보면 결국 이 주주에 대한 부분들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네. 주주를 얼마만큼 이 회사가 생각하고 있고 주주와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 얘기 나왔기 이익이 때문에 실현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마지막 질문 요거 하나 드릴게요. 뭐 내부 정보가 있다라고 저는 보지만 어쨌든 적당한 선에서 공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SK하이닉스 주주 환원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내부 정보는 없고요. 네. 주주 환원 당연히 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업체 다 주주 환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안에서도 공식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조만간 주주 환원을 마련해서 마련되는 대로 공유하겠다라고 언급이 됐고요. 빠르면은 8월 안에 늦어도 9월이 넘어가기 전에 무조건 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업체 다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24년에서 26년 3개년 프로젝트가 이제 마무리되는 해고요. 네. 프리캐시플로우 내 50%를 주주 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언급이 됐고,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보면 130조 원에서 150조 원 정도의 주주 환원 재원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작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주주 환원 재원 중에 45% 내외 정도를 자사주 취득으로 활용했고, 네. 55% 정도를 배당금, 연말 특별 배당금으로 할애했었어요. 그러면은 미니멈 130조 원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60조 정도의 자사주 취득과 70조 정도의 연말 특별 배당금을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오, 그래요. 자사주 취득 같은 경우가 사실 즉각적인 반응이 더 강하죠. 왜냐하면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연말 배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받을 수 있는 게 내년 3월 정도예요. 근데 자사주 취득은 바로 이제 의사 결정하시자마자 네. 연내 이제 사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을 지켜봤을 때 자사주 취득 후 소각이 약간 지금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한다라는 기준으로 봐도 충분히 주주 환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숫자를 추정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25년에서 27년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되어 있는 상황이고 올해가 2년 차이기 때문에 딱 확언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근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저희가 이제 현금 100조 원이 확보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여분의 현금에 대해서는 주주 환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2분기 말 기준 현금이 85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영업이익이 170조 원 정도로 보이고 캐펙스 아무리 써봐야 30조 안쪽일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현금 확보해서 주주 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가 한 40조 원에서 60조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요 정도의 규모가 아마도 주주 환원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기대감으로는 저희 ADR 상장하면서 확보한 금액이 또 한 40조 원 정도 네. 된다고 해서 이것까지 같이 뭐 더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잔고에 악수 둔다고 시장 컨센서스가 높아지기 전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주들의 또 원성도 있는데 네, 네. 한번 지켜보죠. 그렇죠. 네. 굉장히 그 옳은 일이라도 음, 시간이 너무 지체돼 버리면 그렇죠. 그건 이제 실현되지 않는 정의 같은 거니까. 네, 뭐 아유, 그럼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자, 하여튼 기업들이 잘 올바른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 말씀해 주신 만큼만 해도 저는 굉장히 그 좀 안심이 됩니까? 주주로서 매우 네. 안심이 좀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주가는 이익에 과연 네. 수렴하는가 그거는 좀 더 실물 경기랑 상대적인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 제가 네, 한번 해보도록 복잡한 얘기일 테니까. 하겠습니다. 네, 김록호 연구위원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